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10%대에 달하는 고수익을 무기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P2P 금융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 회사마저도 최근 연체율이 급증하는 데다 이 불안전 판매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P2P 시장 내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위기의 P2P 금융을 집중 조명하는 두 차례 기획 보도 중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박지용 기자가 전합니다. 30대 직장인 조모 씨는 최근 한 P2P 업체에 45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400만 원이 연체됐습니다. 빌려준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P2P 업체는 온라인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시켜주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해당 업체는 그동안 업계 1위, 연 10%대 고수익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집해왔지만 최근 들어 연체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 이 업체의 현재 연체율은 30.97%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부 상품에 대해선 불안전 판매 의혹마저 제기되며 현재 300명이 넘는 투자자가 대규모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업체가 지나치게 외형 확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투자금 상환엔 소홀했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모으고 끌어모아서 세를 불리는 데에는 나름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리스크 관리라던가 투자자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수준이 낮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금융 플랫폼 회사도 P2P 대출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금융 플랫폼 회사들이 P2P 업체와 제휴를 맺고 상품 광고를 시작하면서 플랫폼 회사의 평판만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스라든지 이런 인터넷 은행 앱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가입한 사람들이 저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가입한 사람보다 훨씬 그 어떤 위험 부담이라든지 경각심 없이 투자를 하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그건 결국에는 바닥으로 추락한 투자자들의 신뢰만큼이나 최근 P2P 금융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는 추세. 지난 10월 기준 한국 P2P 금융협회 회원사 44곳의 신규 대출 취급액은 12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영끌 수요로 월별 대출 금액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P2P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정보 공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 투명성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았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그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플랫폼. 근데 우리나라에서 P2P에서 플랫폼 회사들은 그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 안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P2P 금융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용입니다.